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항소심 재판부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재명은 맥시멈 3개월짜리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이죠. 1심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니까 무죄가 아니라면 100만원 미만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재판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이제 2, 3개월 안에 이재명은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벌금이면 5년, 징역형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당연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지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수상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이었죠. 11월 15일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작년 1심 선고를 앞두고 난리를 쳤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물론 1심 때와는 달리 지금은 탄핵 심판 국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는 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는 당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외 집회까지 했죠. 그래서 장외 집회까지 해가면서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펼쳤는데 지금 민주당은 수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자극을 피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당장 내일이 2심 선고일인데도 너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당위성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9명의 발언자 중에 전현희 의원 한 사람만 이 대표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사법정의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준호까지도 재판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사법살인하려고 한다 이런 글을 엉뚱한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 역시 탄핵 심판 선고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모든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로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 이런 이재명 무죄를 외쳤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전담해서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100만 명이 넘는 무죄 탄원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복 서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중국에서도 마음대로 서명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여러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사자인 이재명부터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온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해라. 그렇게 그 독촉하는 목소리만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서는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은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방송에 나가서 반복적으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한 그 두 가지가 핵심 혐의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절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 문제의 경우 이미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 씨가 로비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재명의 변호인단은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측에서 신청한 증인조차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볼 때 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 선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죄라고 힘 빼면서 전열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몰두하고 이재명 선거법 부분은 헌법 소원과 조기 대선으로 극복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과 관련한 2건의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제청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몇 차례 걸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 소원에 대비한 작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변수는 서울고법 6-2부 최은정 재판장을 제외한 이해설, 정재호 두 부장판사가 극좌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이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판사는 사석에서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과 김동현 판사 트라우마가 있죠. 자유우파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자유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법리적인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무죄를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굳이 법조계가 아니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금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점차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마당에 정재호 판사나 이해설 판사가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자고 끝까지 고집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선고를 앞둔 이재명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항소심 무죄 선고를 기대하기보다는 조속한 탄핵 심판으로 시간 싸움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재명 최종심 선고 전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2심 재판을, 유죄가 선고될 2심 재판을 굳이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 내부적으로 볼 때도 탄핵 심판이 아닌 이재명 무죄를 외쳤을 때 비명계들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당 분열상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이 기대와는 별개로 지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의 중도 외연 확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 이탈이 가속화되면 당내에서 이재명 대세론, 또 일극체제, 이런 부분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당 내부가 급속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능성이 낮은 무죄를 외치기보다는 탄핵 심판으로 당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당사를 놔두고 지금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꾸린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앞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나면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설 것이고, 만에 하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런 여론의 압박은 또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서두르면 2개월 이내는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이재명은 지금 하루하루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 무죄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주장하는 양갈래로 전열을 흩뜨리기보다는 탄핵 심판 촉구에 올인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번 주 금요일에라도 선고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선고 기일이 발표돼야 되는데, 이재명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뒤로 밀리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부 분열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아마 이재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